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야기 해보죠. 어제 10일은 민주당과 야3당이 자유한국당에 요구한 선거제 개편안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모두 없앤다. 의원 내각제 개헌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안이 나오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는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죠. 민주당 입장은 뭔지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미스터 선거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바쁘신 모양이네. 원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예, 오늘 이제 정개특위 간사들 간에 구체적인 법안 축조 협의가 있어서 예. 그게 아마 뭐 오늘 내일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동을 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뭐 나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오후 정개특위가 바쁘게 움직였는데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네, 오전 회의 때는 우리 이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한 30분 정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이제 뭐 오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제 우리 나경원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 그냥.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제 바른미래당 또 이제 정의당 다른 당의 그 문제 제기 유감 표현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한 30분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발했었는데 일단 지금 예. 오늘 그 얘기에서는 뭐 그 안을 우리가 검토를 당연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 안을 낸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무성의하다. 그리고 정말 이건 뭐 정치 도리에 안 맞는 일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향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그리고 다수 승자가 독식하는 이 선거제도를 좀 그 소수 다양한 그 의원들이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확대하자. 예. 비례성을 높이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예 지금 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아예 거꾸로 가는 안을 냈거든요. 예. 비례대표 없애자. 다 그냥 지역 선거구로 하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동안에 서로 간에 1년 동안 논의해온 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한다면 낼 수 없는 안입니다. 그건. 근데 저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례성 그렇죠.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 예. 그거를 다 그냥 무위로 돌리는 그런 이야기. 약속 이런 걸 다 그냥 뭐 이제 뭐 휴지통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정말로 비례대표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그거는 이제 헌법적으로도 예. 이제 위배가 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소수의 다양한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선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국민은 되게 지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면서 되게 국민들은 다양해졌어요. 옛날처럼 무슨 뭐 농사 짓는 농민, 그다음에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예. 되게 다양하게 국민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국회도 거기에 맞게 주인이 다양해졌으니 국회, 신부름꾼이 국회도 좀 다양해지자. 이래서 지금 선거법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다 없애버리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논의를 하자는 안은 아니고, 그냥 안이 없다고 자꾸 이제 혼나니까 나도 안이 있다. 그런 알리바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패스트트랙 공전은 더 굳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면 일단 한국당이 성의 있게 선거법 협상과 합의할 자세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어제 한국당이 내놓은 안을 놓고 볼 때는 한국당이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일단은 한국당과 정상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 예. 한국당과 논의를 하면 할수록 한국당이 이제 이 논의를 좌초시키려는 그런 의도에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 의원 총살퇴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예. 국민들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되는 얘기고,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이라는 것 자체가 의결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대로 일방적으로 논의도 안 하고 막 밀실에서 누군가 결정을 했다. 예. 옛날 날치기가 그거 아닙니까? 결정을 밀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몇 사람들이 다수파가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발의를 하는 겁니다. 발의. 예. 발의해서 상정하는 건데 이 발의해서 상정하고 난 다음에 330일이 걸려요. 예. 좀 더 당겨질 수는 있지만 근데 그 330일 동안에 다른 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예.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언제라도 야 우리가 선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볼 생각이 있으니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언제라도 5당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좁혀지면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 패스트트랙 안은 당연히 철회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겁내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면은 사실과 다르다. 예.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단일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사당, 야삼당과 민주당 간에. 예. 이 패스트트랙 올릴 단일안은 마련됐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예. 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어느 안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방향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안에 따라서 법을 지금 이제 입법 그 안을 만들어서 그 조항별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일화를 마련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서 330일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총선에 적용됩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이게 크게 330일이 최장시간이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좀 의결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의결 일정을 빨리 그러니까 상정을 빨리 하거나 그러면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정도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바로 직후에 의결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에서 일정을 당기면 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올릴 때 이 선거제 개편안뿐만 아니고 예. 다른 법, 민생이법, 사법개혁,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라든가 공정거래법 그렇죠. 같은 거 지금 예.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다 같이 패스트트랙 올릴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예.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다른 당의 입장은? 일단 다른 당도 원칙적으로 예.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선거법 플러스 알파를 같이 가자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한 10여 개 법을 개혁 입법, 민생 입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 10여 개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다른 당이 그 10여 개 법에 다 동의를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법 등 이 개혁 입법은 패스트트랙 아닌 여야 합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제안하고 있는 법들은 정말로 그만 논의가 돼서 가령 공수처법만 보시죠. 예. 14년을 논의를 한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14년 동안 논의해서 결론이 안 난 거는 이 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나 회의를 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 이 국회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뭐 할까 말까를 5대5 정도다. 그러면 더 심의할 수 있지만 예. 국민의 80%가 하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좀 엄정하고 엄격한 그런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직수사를 좀 특별하게 하자. 국민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예. 지금 그런 법들만 일단 한 10개 정도 추린 건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또, 좀 조정할 건 조정을 해봐야죠. 의원님 말처럼 공수처법은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됐던 사안인데, 네. 그 예전에는 검찰 조직에서 많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로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검찰도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까지 않거든요? 지금은요. 예. 네. 지금은 뭐, 야당, 한국당 반대만 없으면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예.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찬성 계속, 입장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이제 진도를 못 나간 건데 그렇다면 이건 패스트트랙으로 꼭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조국 수석이 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예.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 제2의 우병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예.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문제가 더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상 민정수석은 상당히 이제 뭐 민감한 자리니까 예. 가능한 한 민정수석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건데 예. 저는 조국 수석이 우병우 수석 때처럼 뭔가 지시를 하거나 예. 검찰이나 국정원에 관계를 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집행명령을 내리는 거면 하태경 의원 말이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안 해서 정부가 지금 스톱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 주십시오. 그 국회의 주인인 국민들한테 신부름꾼인 국회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민들께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지금 가능한 한 민정수석이 이렇게 수면 위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그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시거나 걱정하신 문제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을 상대로 해서 부당한 집행을 지휘하거나 예. 앞장설 때 예. 그런 때 그런 문제 지적을 하시는 게 맞다. 조국 수석은 지금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좀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조국 수석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SNS를 활발히 하는 거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판단과 그 어떤 이게 그 실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민정수석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안 맞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국 수석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주무 담당 수석으로서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이 공수처가 지금 이 펜딩돼 있는 게 교착돼 예. 있는 게 그 당연히 그걸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예. 권한을 남용하거나 뭐 초과 권력을 사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배경을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거나 예. 무슨 뭐 대단한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조국 수석이 예전에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국회의원이 빠지게 되면은 이 법 취지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야당이 예. 반대했던 논리가 그겁니다. 자, 공수처 만들어 놓고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처장 임명해서 예. 야당 탄압할 건데 우리가 왜 동의를 해주느냐. 그러니 자, 정 그게 못 믿겠으면 예. 일단 국회의원을 한번 빼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예.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예. 그거는 뭐 진지하게 얘기된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만 빼면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하겠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를 야당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검토됐던 대안은 뭐였냐면 판검사, 예. 판사 검사가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주로 자기들이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법조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일단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좀 공수처의 범위를 좀 좁히는 안, 그런 안으로 검토됐던 적은 있었는데 예. 그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공수처를 지지하거나 필요로 했던 국민들의 이 민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그럼 당연히 의원님도 국회의원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은 일반 그런 그 어떤 법적 체계나 이런 예. 그 수사 체계로는 잘 통제가 안 된다, 견제가 안 된다. 예.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위공직자하고 또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